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연규호입니다. 내과 전문의사이며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의식과 문학이라는 세미나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저의 의과대학 은사가 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얼바인 의대에서 뉴로패톨로지 신경병리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신 저의 은사를 기념하는 메모리얼 렉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9월 12일 날 LA 다운타운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이루어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 학술 세미나에서 했던 것을 한 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세미나는 2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뇌신경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저술한 책으로 문학과 뇌신경과학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신 수산정, 그리고 최병호 교수님, 벤자민 최 뉴로패톨로지스트가 저를 도와주셔서 이 책이 완성되었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4가지 세미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의식과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총론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2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휴먼 히스토리 같은 것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플라톤과 에델만,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의식이 2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겠고, 3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에델만의 1차 의식과 2차 의식, 고차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고차 의식의 2번째가 되는 상상에 의한 생각, 이것이 결국 문학이 되는데, 이것을 문학의 이론을 접목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간에는 이 문학 이론을 실제로 문학과 의식을 통해서 그 예문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미나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2가지 다른 생각, 사고, two different thoughts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무엇이고 사고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카테고리化된 것이 사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꼭 의미를 알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생각, 물론 생각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의식 상태는 그냥 의식입니다. 생각의 전 단계인 의식인데, 그 의식이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란 말과 생각이란 말을 같이 쓰게 됩니다. 또 머릿속에는 의식을 갖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의식을 갖다가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치면은 바깥으로 전달돼서 나왔을 때 비로소 생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카테고리 돼서 맥락화가 돼서 하나의 큰 단위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사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엄밀히 치면 3가지입니다만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생각, rational thinking이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인 생각, 또는 과학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서사적이고 비감성적인 생각을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감성적인 생각은 뭐냐면 비과학적인 생각, 그리고 과학자가 아니고 시인이나 소설과 같은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의 생각. 이것을 또 다른 말하면 주관적이고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각이고, 그 안에 감성, 정서가 들어있는 생각을 감성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emotional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의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consciousness입니다. 그럼 의식이란 무엇이냐? 의식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말하면 비판의식이라든지 자가의식이라든지 목적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브레인이, 뇌가, 뇌입니다. 브레인 속에서, 뇌 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만든 것을 이걸 갖다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인지기능을 한 이것을 말을 통해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감성과 감정을 통해서 만든 정서를 말을 통해서, 엄밀히 치면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죠. 감성의 경우는. 그러나 인지기능의 경우는 말과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근육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하는 능력, 컨트롤하는 능력을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뇌과학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의식이고, 의식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요새 말하는 AI 같은 것도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란 말, consciousness라는 말을 혼동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의학적, 병원에서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는 그 대뇌의 각성 상태, 그리고 대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데, 대뇌에 있는 것이 의식적인 기억이 각성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꿈의 상태냐, 아니면 잠을 자는 상태냐.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16시간은 각성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7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1시간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각성 상태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drowsiness, 좀 졸린 상태, 그리고 stupor, 좀 혼란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들어있을 때가 됩니다. 각성 상태가. 보통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혼수 상태를 주로 말을 하는데, 엄밀히 치면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은 저 환자는 무의식 상태래 하는 말은 코마라는 상태가 되겠죠. 코마,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나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데서는 다릅니다. 의식이란 말은 대뇌에 있는 대뇌 피질에서 의식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식,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대뇌 피질 밑에 있는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상태의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는 각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이나 무의식이라 하는데, 이 의식 상태를 칸트나 플라톤은 개념이라는 상태와 개념이 발달되어 있는 개념의 확장의 상태와 그리고 개념에서 상상으로 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와서 에델만은 개념까지 있는 상태를 1차 의식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개념을 확장해서 하는 것,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 두 개를 합쳐서 고차의식, 저는 2차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고차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뉴로 아나토미로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것과 심리학적인 면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뭐 엄밀하게 구분 안 해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쓰는 브레인, 뇌라는 것과 마인드라는 것,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브레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스컬 속에 들어있는 브레인, 그걸 갖다가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인, 보이는 그 두부같이 생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펑션, 기능, 그걸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갖다가 5천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브레인이라고 하면 보이는 뇌를 갖다가 의미했고, 안 보이는 그 펑션을 마인드, 다른 말로는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울, 정신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치면은 뇌라고 하는 보이는 그 뇌 속에 뇌가 뿌리인데, 이 뿌리에서 두 가지 가지가 자란 겁니다. 하나는 보이는 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레인, 플래시 브레인, 육체적인 브레인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보이는 브레인, 그 갖다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콤바인 된 것이 브레인과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개념과 생각, 사고, 이와 같은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5천년 역사 동안에 꾸준하게 되어 왔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갖다 말하기 시작한 것이 문헌상으로 보면은 2500년 전에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머리 속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기억이 사실은 이 기억이 여러 개 같은 것이 모이면은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치면은 단어에 해당되죠. 그 개념인데, 플라톤은 이 개념이 바깥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서 느끼는 것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알고리즘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상적이다 해서 이상, 그걸 갖다 개념,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개념이 더 많은 개념이 모이면은 큰 지식이 됩니다.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이런 것이 인간의 의식기억으로 이성으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소위 말해서 형이상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걸 개념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관념. 영어로는 concept, idiom. 왜 이런 얘기 드는가 하면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5%에 해당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대부분의 개념과 지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형상화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엄밀히 치면 청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도 형상이 되는데 머릿속에 형상이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 관념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개념과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참이며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가 아테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개념과 개념을 사용할 때 이것이 상상이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주로 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상상이라는 것, 상상을 갖다가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상을 이용해서 예술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통해서 모방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떠한 성취를 하는데 그걸 갖다 카탈시스라고 하죠. 플레저,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를 지난 다음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미 본능적으로 안 할 때부터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영국의 휴미나 로크는 태어날 때는 머릿속에 아무런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는데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기억을 만들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경험론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철학이 서로 싸웠는데
이 두 가지 철학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한 것이 1781년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상 비판론을 통해서 이것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통일시켰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깥의 물건을 보거나 듣고 할 때 그것을 인식이라 합니다. 레코그니션 할 때 감성적인 레코그니션이야 아니면 이성적인 레코그니션에 따라서 한쪽은 이성적인 생각이 되고 한쪽은 감성적인 생각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을 칸트는 알게 돼서 마치 두 개의 흐르던 강물이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통일한 그 철학이 다시 여러 가지로 가지를 뿌려가지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와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게 보이지 않던 기억이 모이면 개념이 되고 개념이 모여가지고 또 개념의 확장이 되고 지식이 되고 철학이 되고 또한 과학이 된다. 반대로 개념을 갖다가 이용했을 때 상상이 되고 상상한 것을 통해서 예술이 나온다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때 기억을 발견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에릭 칸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뉴욕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사이카이트리 정신과 의학을 가르치신 분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나이에 제랄드 에델만은 이 기억을 넘어서 우리의 머리의 의식을 연구를 40년 했습니다. 이 에델만은 면역학을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후에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의식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크게 조설한 것이 인간은 1차 의식이 있고 그리고 2차 의식이 있다. 1차 의식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공간을 이용한 시각적인 기억이고 개념이고 이것을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 개념, 시각적인 기억 개념을 이번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서술해서 나올 때 나와서 바깥으로 그 개념과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걸 2차 의식, 고차 의식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념이 확장이 돼가지고 변함이 없는 알고리즘의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를 통해 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생각. 그래서 하나는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는 감성적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된 것이 제랄드 에델만이 되겠습니다. 제랄드 에델만은 산디아고 근처에 있는 스크립스 병원에서 뇌과학 연구소를 40년 이상 연구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와 같은 기억, 의식, 이 참 5천년 동안의 철학자들, 또 생리학자들, 또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 뉴로사이언스, 뇌신경 과학을 말합니다. 뇌신경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고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뇌의 해부와 뇌의 기능 그리고 뇌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뇌를 비교할 때 우선 동물과의 뇌를 비교해 봅시다. 인간의 뇌가 가장 발달한 뇌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어류, 제일 하등동물이 어류입니다. 어류는 여기 뇌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으로 완성된 인간의 뇌 가운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마이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선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걸 갖다가 대뇌 하부의 뇌라고 합니다. 서브코티컬 브레인. 이것 가운데 특별히 둘로 나눠가지고 요 밑에 있는 부분과 또 위에 있는 부분인데 요걸 갖다가 브레인스템, 뇌관이랍니다. 브레인스템. 그리고 이것을 간뇌, 달라무스, 하이포달라무스, 간뇌가 되는데 어류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모터 하나만 있습니다. 모터 가지고서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속 개구리나 악어가 되면은 요 브레인스템에다가 요 위에 있는 간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요 간내까지가 되게 되면은 느낌과 욕망, 욕구까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을 본능의 뇌라 합니다. 이것이 악어, 악어의 뇌라고도 말하는데 악어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의 요거 처음에 발달되는 것이 요 대뇌 하부의 뇌가 발달되는데 이렇게 발달되는 이것이 보통 30주가 됩니다. 30주. 30주가 넘으면은 이 대뇌 하부의 뇌에 요 위에 부분을 감싸는 부분이 생기는데 요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 하면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 합니다. 변연계. 30주가 넘어서 33, 4주가 되면은 변연계 형성이 됩니다. 이 변연계는 요거는 대뇌 가운데 속하는데 34주 완성되고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전두엽 변연계, 요걸 측두엽 변연계를 하는데 요 측두엽 변연계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말하는 해마가 있고 히포캄퍼스 그리고 여기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달했는데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뭐가 있냐면 조류가 되어 있습니다. 새 종류는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악어보다는 많이 발달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변연계 위에 갑작스럽게 소음처럼 크게 빨리빨리 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컬 콜텍스.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34주, 36주, 40주가 되면은 여기까지 거의 자랍니다. 그러나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생후 3년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 완성되어 있는 건데 고릴라나 침판지는 보면은 뒤에 있는 이 부분 여기 먼저 발달해가지고 이걸 갖다 감각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이 운동의 뇌, 전두엽인데 여기까지 발달이 됩니다. 전전두엽은 덜 발달됩니다. 여기까지 발달된 것이 고릴라, 침판지가 되겠습니다. 개도 여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앞에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전두엽의 크기입니다. 전두엽의 크기가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의 크기가 전체 대뇌의 30% 이상이 되는 걸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고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 전체 대뇌의 5%, 3%만 되는 것이 고양이,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 9%에 해당되는 것이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 정도가 되는 것이 고릴라, 침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30%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 전두엽의 차이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두엽 가운데 이 앞에 있는 부분 이것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전두엽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특별히 전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전두엽이 인간만 크게 발달되어 있고 동물들은 여기까지 조금 발달되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전두엽이 완성되는 것이 생후 3년이 돼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인간의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크기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발달된 우리 인간의 뇌를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요 앞에 위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 요거를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 그리고 요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에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뇌 하부의 뇌고 이게 척추입니다. 대뇌 하부는 두 개로 나눴다 그랬죠? 앞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브레인스템, 뇌간, 그리고 이것이 다이앤세퍼는 간뇌.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건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는 무의식 기억이 꽉 차 있습니다. 무의식 기억이 뭐냐면 본능적인 기억입니다. 본능적인 기억이 뭔가 하면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욕망, 욕구 같은 것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6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포, surprise, 놀라는 것, 그리고 sad and happiness,
sad and pleasure, 기쁨과 슬픔, 그리고 disgust, 불쾌한 것, 그리고 놀라는 것, surprise, 이런 것들이 6가지가 fear, anger도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편도체에 있는데 이것을 1차 감정이라 합니다. 1차 감정.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뇌가 되겠고 요 위에 있는 것은 비본능, 후천적인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는 여기 있는 것이 기억을 날 때부터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나 휴미나 데카르트는 이 대뇌 콜텍스는 아무것도 없다가 태어난 다음부터 여기에 기억이 생긴다 해서 얘기한 것이 경험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뇌를 보시면은 이 대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프론탈 로브. 프론탈 로브는 뭐냐면 주로 운동의 뇌가 됩니다. 운동, 모터 뉴런. 그래서 이걸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두엽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전두엽.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변연계 가운데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 변연계. 요것도 전두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이 이렇게 크고요. 요거는 운동의 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모터 콜텍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센서리, 감각신경의 뇌인데 감각신경의 뇌는 셋으로 나눠가지고 두정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후두엽, 측두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감각의 뇌는 뭘 하는가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저장하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행정부로 치면 입법입니다. 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그 만들어낸 법을 시행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운동의 뇌가 되겠습니다. 행정부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기억 저장하고 만드는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행동하느냐? 운동에는 행동을 하는데 인지기능,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갖다 정서로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지기능, 정서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인지기능을 운동을 통해서 말이나 얼굴 표현, 근육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말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인지기능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는 정서라는 것은 인지기능과 감성기능이 여기서 합쳐가지고 더 발달되어 있는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기는 주로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 반응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정서기능은 말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플러스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콤바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델리케이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지기능의 뇌, 정서기능의 뇌, 그리고 운동의 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전두엽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감각신경의 세포는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감각신경이 있는가 하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서로 콤바인 되어 있는 연합뉴런이라는 것이 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 연합뉴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자꾸 찾아보셔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빨간 표를 한 편도체는 같은 변연계지만은 이것이 액션하는 걸로 볼 때는 감성에 액션하게 되고 여기는 히포캠퍼스라는 것은 같은 림빅 시스템 변연계지만 이거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인지기능을. 또 참 재미있는 것이 히포캠퍼스와 편도체가 서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이 이 두 개의 기능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각이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더 발달합니다. 기억이 지각으로 되고 지각된 것이 기억이 되고 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기억이 또 모여서 개념이 되고 개념이 확장돼서 인간의 지식이 생기고 또 개념을 이용해서 반대로
상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 회복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 대뇌는 신경세포가 크게 두 종류. 하나는 운동신경세포, 감각신경세포가 있는데 엄밀히 치면 이 감각신경세포는 두 개나 하는 게 순수한 감각신경, 그걸 갖다 1차 감각 뉴런, 프라이머리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거의 80% 해당되는 큰 부분은 뭐냐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콤바인 되어 있는 인터뉴런 또는 어소시에이트 뉴런, 연합 뉴런이라는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뇌 속에 보시면은 요 안에 신경세포가 들어있다 하지 않습니까? 신경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것이 이 대뇌에 보면 한쪽 편에 약 140억 개, 그리고 양쪽 하면 285개가 되겠죠. 그리고 대뇌 하부의 내에 보면 약 1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대개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엄청나게 많습니다. 140억 개, 10억 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위에 대뇌에 있는 뉴런이 140억 개, 그리고 대뇌 하부에 있는 뉴런이 10억 개가 되겠습니다. 10억 개의 뉴런이 이 140억 개의 뉴런을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신경세포 하나마다 이 끝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가시가 달려 있는데 이 가시가 몇 개 달려냐면 10,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개가 달려 있는 그 가시가 다른 신경의 가시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갖다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시냅스가 되면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40억 개의 뉴런이 10,000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큰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잠깐 뉴런이 있는데 뉴런에게는 시냅스를 할 수 있는 그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뉴런은 한번 태어난 뉴런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냅스는 중간중간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평생 동안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작용이 활발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하는 걸 잘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시냅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면 기억을 못하는 것,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알츠하이머 디스, 치매라 하죠. 디멘치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이라는 것, 뇌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해골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 브레인인데 브레인이고 그 보이는 해골 속에 있는 브레인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펑션, 그걸 갖다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 플라톤은 2500년 전에 인간의 뇌에서는 세 가지 기능, 지정의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지라는 것이 말하면 cognition, 정이라는 것이 affection, 그러니까 감정이죠.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will control, control power, will power랍니다. will power, 의지, 뭘 하려고 하는 욕심, 욕망, 하려고 하는 그 동기죠. 이것이 지정의인데 이것이 말하면 마인드가 해당됩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뇌라는 것이 인지 기능하는 부분이 있고 정서적인 기능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시행하는 운동하는 기관이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뇌의 기능인데 이것이 결국 보니까 마음이 되라. 요 근래 퀀텀 시오리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 시냅스 속에 들어있던 뇌 속에 들어있던 그 안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갖다 컨트롤하는 능력,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마음에 관한 것, 뇌에 관한 것, 뉴런, 시냅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뇌 속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뇌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뇌가 요 앞에 있는 부분이죠. 요걸 갖다 이성의 뇌라 하고
요 밑에 있는 대뇌 하부의 뇌, 이걸 감성의 뇌라고 합니다. 감성의. 왜 감성의 뇌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요 브레인스템 요 근처에서 나오는 그 정신이 뭔가 하면 느낌이나 feeling, 느낌이 여기서 바탕돼 나오고 그 위에 올라와서 이게 대뇌 하이퍼 시상과 시상 하부 여기면 피투이터리 그랜드 피투이터리 그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욕망 욕구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폐라든지 심장을 조절하고 당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바이탈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요 기관이 7%밖에 안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85% 되어 있는 대뇌를 조절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각성되는 거 누가 하느냐면 요 대뇌 하부에서 하게 됩니다. 왜 하느냐 하는 것이 보면은 여기 대뇌 하부에 대해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보상작용의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뇌 들어가기 전에 때는 여기까지는 감성, 욕망, 욕구, 성욕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대뇌 전전두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비로소 무엇이 하면 인간의 각성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보상 회로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요 보면 편도체에서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올라와서 여기 시상, 이것이 아까 변연계죠. 변연계 뒤에 있는 부분, 변연계 뒤에 있는 부분을 측두엽 변연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이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없어지는 것. 그걸 1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1차 감정.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 다시 대뇌로다가 전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2차 감성. 2차 감성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서러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 2차 감성이 되겠고 1차 감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 욕구, 느낌 같은데 이것이 대개 1분 30초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 정도 하다 대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인지기능과 서로 합해서 만들어진 더 발달된 감성, 그걸 갖다 정서라고 하죠. 이 정서라는 것은 대뇌의 기억으로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 정서가 우리 인간의 코그니션, 인지 기능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기능이 발달하고 인지 기능이 발달하고 그 두 가지 발달된 것을 행동, 말과 운동으로 바깥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2차 감성이 요 앞에서 욕망 욕구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주로 양심이라든지 또는 도덕이라든지 윤리 같은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요 뒤에 시상 HCC 전대상 피질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는 주로 감정과 합쳐가지고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또 한이나 스트레스, 슬픔, 자살 이와 같은 것이 네거티브한 거, 포지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거 앞에서는 주로 마약 중독이나 또 엔티 소시오패스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 기능.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론의 순수 이성에 속하는 것이고 요 앞에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실천 이성 비판론에 해당되는 도덕 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 뒤에서 일어나는 이 affection 정서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판단 이성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미학적인 것이죠. 이 뒤에 있는 미학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문학이 되겠고 요 앞에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법률이나 도덕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굳이 문학을 들면은 에드가 알렌 포 같은 마약 문화나 공포 문학 같은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 생각과 감성적 생각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죠. 이성적 생각, 감성적 생각. 요건 아까 감성의 뇌고 요거는 이성의 뇌라고 했는데
요 감성의 내가 이 올라와가지고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적인 생각이냐 감성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 생각과 감성적 생각을 구별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성의 내 대뇌는 그 안에 이성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들어있고, 감성의 내 밑에 있는 건 대뇌 하부의 뇌는 1차 감성, 주로 금방 일어났다 없어지는 1차 감성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로 칠 때는 이성의 뇌, 감성의 뇌, 생각으로 칠 때는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성적인 생각, 감성의 생각은 이성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참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론을 서술을 했는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는데 무엇을 봤냐면 북극성을 봤습니다. 플라톤이 본 북극성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를 1차 반응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할 때 1차 의식에 해당됩니다. 1차 의식. 근데 그 본 별을, 북극성을 어떻게 봤냐?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걸 어디다 저장했냐? 아까 감성에 내다가, 감각에 내다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면 모양, 그림으로, 시각적인 그림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됐습니다. 얼마 있다가 플라톤은 그 별을 끄집어내 가지고 별 하나에 또 다른 별 하나 합치고 해가지고 별이라고 하는 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갖다 개념의 확장이 되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별이라는 거 북극성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별을 갖다가 별을 머릿속에 저장했던 걸 끄집어내서 볼 때 그 별이 사라지고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또 어머니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말하면 상상입니다. 상상. 그걸 써가지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구별을 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는 몰랐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똑같은 이론이지만은 아인슈타인 박사와 윤동주 시인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을 또 봤습니다. 똑같이 북극성을 보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본 별, 북극성, 또 윤동주가 본 별, 북극성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공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한 시각적인 형상이다. 그 형상을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시켰습니다. 개념으로 머리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은 그 별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저기 보이는 저 북극성은 우리 태양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태양계를 주위에 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북극성 주위에도 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가 1000억 개의 태양계가 모이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은하계가 된다. 갤럭시가 된다. 그리고 1000억 개의 은하계가, 갤럭시가 모이면 무엇이 되냐? 우주가 된다 그랬어. 우주. 근데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우주에서는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라이트, 빛의 속도로다가 몇만 년, 몇 광년 이렇게 여행을 해야만 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서사적이고 감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주 이성적인 사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윤동주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북극성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보이는 그 북극성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어머니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주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들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즉, 그래서 그 여학생 이름이 뭐냐면 팽옥경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아인슈타인은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본 별을 기본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그 본 별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뭔가 하면은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별 해는 밤. 요거는 제가 문학 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인슈타인과 윤동주가 본 것을 한 도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별,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봤는데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이것이 머릿속에서 똑같은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별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윤동주 시인도 북극성을 봤습니다. 이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똑같은 북극성이 들어왔습니다.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 세계를 1차 의식의 세계라고 에델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는 이것을 갖다가 개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 것이죠. 근데 엄밀히 치면 이거는 뭐냐면 공간을 이용한 시각적인 형상의 세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개념을 저장했던 개념을 끌어내 가지고 다시 한 단계 발전시킬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말을 통해서, 말이라는 건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어요. 말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예를 들면 별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별이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쭉 모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별이 북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쭉 서술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이것을 여기다 소위 말하면 일상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 우리가 말하는 일상 언어는 개념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했고 윤동주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언어가 하나 더 생기는데 뭐냐면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갖고 있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더 합쳐가지고 더 이론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별과 A-라고 하는 별, 또 A2-라고 하는 별을 갖다가 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의식할 때 바깥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개념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방법을 guessing, 추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할 때는 귀납법과 연역법에 의해서 대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렸지만 추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커지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디지털도 이게 해당됩니다. 1과 0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나가는 것이 디지털이 되겠고 그리고 컴퓨터에 보시면 머신러닝, AI에서 머신러닝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 팩트와 클래시피케이션을 합쳐서 나간 결과 그것이 머신러닝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온 그 개념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게 뭐냐면 생각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생각은 주로 뭐가 되냐면은 과학이나 철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저장을 시켰다가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이 끄집어낸 이 개념들을 A라는 것, A-A2 이 개념을 끄집어낸 것을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유추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추라는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유추할 때 어떤 현상이 되어가는 건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A라고 하는 개념이 B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데에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아날로그,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AI에서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에 다르게 이건 두 개의 뉴런의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딥러닝은 세 개의 뉴런이 작동을 할 때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보시면 별이라는 것은, 별은 북극성이요, 반짝이는 별이요,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비해서 여기서 보면은 유추했을 때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내 마음에 반짝이는 너의 마음, 이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변형되어 있습니다. 변형될 때 보면은 상상이라는 것이 되고, 상상을 할 때는 메타포라는 것이 생기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 때는 감성과 감각이 들어와 가지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돼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시와 소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듣기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다시 리피트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볼 때 뉴로사이언스로 볼 때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일생은 태어나자마자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외부 감각이 5가지고 내부 감각이 3개 있어가지고 사실 8가지 감각인데, 흔히 아는 게 5가지 감각입니다. 자, 5가지 감각으로 합시다. 그때 태어나자부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을 느끼고 하는 5가지 감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을 또 끄집어내서 또 이용하고, 끄집어내서 이용해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눈을 감아서 시각이 안 보이든지 청각이 안 보이든지 완전히 감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학적인 면과 그리고 철학적이나 심리학적인 것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는 대뇌가 각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각성. 그런데 이 각성하는 것을 대뇌 하부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각성을 시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우리가 각성 상태로 있습니다. 있다가 컴컴한 밤이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시야가 껌껌하게 되게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차를 구별하는 우리 눈 뒤에 보면은 시차를 구별하는 2억 개 이상의 감각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껌껌해졌구나 하는 것을 뭘로 알려주냐면은 뒤에 있는 송과선에 연락을 주면은 거기에서 껌껌해졌구나 해서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면은 그것이 브레인스템을 작용해 가지고 드디어 아세틸콜린도 나오면서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중간에 꿈을 꾸면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날 때 다시 또 잠으로 들어갑니다. 또 꿈을 꾸고 이렇게 한 4번 정도의 사이클을 가다가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보면은 그때는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꿈을 꾸고 램스를 꿈을 꾸다가 그 다음에 깨어날 때는 이 대뇌 하부에 내에 있는 그 중추에 대해서 이 도파민을 형성해 가지고 앞으로 전전두엽으로 보내지고, 아울러 그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쫙 뿜어줍니다. 쫙 뿜어주면 되면 대뇌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각성해서 잠을 자고 깨어나서 일을 하고 말도 하는 것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데, 그 각성 상태 가운데는 각성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졸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투퍼, 혼수 상태, 전에 그 광란의 상태가 있고, 완전히 혼수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 의식의 단계이고, 이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차 의식, 동물과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것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의식, 그 개념을 만드는 것을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타임에 의해서 다시 청각적으로 변해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2차 의식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평생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성적으로 어느 때는 감성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회와 국가도 이성적인 것이 번창할 때가 있고 감성이 번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뭐냐면 문학이나 예술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보면 고전주의라는 것이죠. 아주 이성적이고 서사적인 데죠. 그러다가 이것이 암흑기를 거친 다음에 신고전주의가 되죠. 신고전주의가 된 다음에 감성이 더 일어나게 된 것이 로맨티즘이죠. 로맨티즘이 사라지고 다시 사실주의, 이성적으로 사실주의가 사라지면서 상징주의, 또 감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리얼리즘, 모더니즘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자꾸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것을 연구한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휴움, 칸트, 에델만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총론적인 것, 인간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이성적인 생각이요, 하나는 감성적인 생각이다. 이성적인 생각은 대뇌에서 생기는데 특별히 어디에 생기냐면 감각의 뇌 가운데 거기에서 생길 때 말하는 인터뉴런, 연합 뉴런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운동의 뇌, 전두엽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감각의 뇌인데 전두엽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매니지먼트, 조절하는 것이죠. 반대로 뒤에 있는 감각의 뇌에는 이것은 매니지먼트를 당하는 부분, 그래서 기억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칸트의 이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대뇌 하부에 들어옵니다. 시상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감각의 뇌에 전달을 해주는 감성적인 전달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성의 뇌로 보내는데 이성의 뇌를 통해 갈 때 반드시 감각의 뇌는 1차 감각신경으로 갑니다. 1차 감각신경에서는 그 다음에 해마를 통해 가지고 전두엽으로 가서 여기에서 들어온 그 사물을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재생하는 걸 갖다가 형상화한다고 그러죠. 형상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상화된 그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 개념이 된 것을 근데 형상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추론이라는 방법입니다. 추론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것 가운데 똑같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비교해보는 방법을 인퍼런스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추론에 의해서 알아맞히게 되고 그 다음에 추론에 의해서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불키는 것,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이 연합신경에서 합니다. 그때 무슨 방법으로? 추론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면 개념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저장된 개념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비교할 때 3개 이상의 세포들이 서로 같이 합체해 가지고 서로 끌고 나갈 때는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개념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상상이라고 하고 이 상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문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2차 의식에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감성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의식에서 개념의 확장과 상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뇌는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성의 뇌라 하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감성의 뇌라 하고 본능의 뇌라 하고 DNA 뇌라 합니다. 뇌로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으로 칠 때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전두에서 그때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연합뉴런이라서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 신경학적인 것을 발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에델만이나 에릭 칸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칸트의 이론이나 플라톤의 이론 같은 것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쭉 구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는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것으로 제1차 세미나를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은 중지하고 다음 세미나는 2차 세미나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미나는 우리 연세대학 교육과대학 총동창회 학술대회에서 한 것을 제가 넷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은사 되시는 고 최병호 교수 박사님을 메모리하는 그런 렉처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연규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